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 11월 6일이고 머리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계절이 오고 있어요. 저는 추우면 추워질수록 머리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머리 자를 때는 모이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오늘은 이제 영상이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최근에 있었던 주식 시장에 있었던 회사들에 대해서 회사들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그 회사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뉴스들을 얘기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앞서 가지고 이제 TPGY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고, 최근에 이제 TPGY 이거는 또 이제 별도 포스팅으로 올릴 건데, TPGY가 이 잘 안 내놓는 회사예요. 이런 그 미디어 관련해 가지고는 잘 정보를 안 내놓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SEC에 들어가서 뭐 이거를 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SEC 정보가 가장 빠르고, 물론 이제 안 하실 수 있어요. 안 하시면 저희 채널에 오셔가지고 보면 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SEC 에드가라고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서치 필터 해가지고 TPGY 누르면 거기에서 파일링을 볼 수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파일링 보시면, 좀 더 클래리파이 해드리면, TPGY는 지금 현재 계속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번 제가 11월에 어떤 정보가 나올 거라고 얘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12월에도 무슨 정보가 나올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아마 12월에 이게 체결이 된다 그래도 한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겠죠. 12월 말에 되기 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 12월 말까지는 뭐 그냥 편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TPGY 뭐 요즘에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크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다리시다 보면 주식시장은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서 TPGY는 잠깐 넘기고, 진로우 그룹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진로우 그룹은 지금 부동산을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관련 주식이라고 하면 뭐 진로우, 그리고 오픈도어, 그리고 레드핀, 이 정도의 세 개가 대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은 이제 사람들한테 그 부동산 뭐 이사할 때 이사 서비스 같은 것도 제공해주고, 집 구할 때 집 서비스도 많이 제공해주고, 그리고 최근에 얘기가 됐던 게 아이바잉 서비스예요. 제가 말할 거는 아이바잉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아이바잉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홈 플리핑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번에 2021년에 할당 쿼오타를 다 이제 충분하게 만족했다고, 더 이상 새로운 집을 홈 플리핑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전에. 근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이바잉 홈 플리핑 서비스가 지금 중단이 돼 있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더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어제 목요일 날 내놨어요. 그래서 목요일장에서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해서 지금 이 주식이 좀, 주주들이 많이 기다렸어요. 주주들이 많이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게 2월 달부터 계속 하락세를 겪고 있었고, 하락세를 겪다가 지금 100불에서 계속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것도 하루 만에 60불대로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딜로우를 봤을 때 얘네들은 너무, 물론 이제 이 밸류에이션을, 아이바잉 서비스가 어떻게 말하면 중간에서 또 새로운 수수료를 뗄 수 있는, 매출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고, 얘네들이 결국에는 아이바잉이 하는 게 좀 헌집을 사가지고 재단장 해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서 거기에서 진로우가 이 집을 산 다음에 이 집은 적합하겠네 해가지고 새로운 뭐 인테리어 업체나, 그리고 또 뭐 인테리어 업체, 그리고 또는 뭐 배공 서비스 하는 데랑, 아니면 또 이제 컨스트럭션 해가지고 뭐 벽을 좀 더 만들어 주던가, 하여튼 이런 컨스트럭션까지는 아니고 거의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인테리어 업체한테 수수료 받고 받는 서비스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더 많은 난관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인프라 헤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해야 돼요. 아이바잉이라고 하려면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집을 가가지고, 이 헌집을 가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주고, 막 이 전선이 잘 돼 있나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되는데, 좀 고인력을 사용해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꼼꼼하게 확인해 줄지, 내가 파타임을 쓰면. 근데 풀타임을 쓰자 그러니 너무 캐피털 인텐시브한 작업이 되고, 얘네들은 라이트하게 가려는, 그래도 라이트하게 그나마 가려
가야 되는 서비스인데, 그래서 저는 진로가 지금 이 결정을 한 게 상당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데 지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나중에 지금은 마켓 전체가 시장 전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고용 서비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을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진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에 말했던 트럭 서비스, 사람들이 트럭 운전사가 없어, 트럭 운전사가 없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트럭 운전사들을 위해 가지고 트럭 회사들이 지금 한 10,000불씩 주고 있어요. 적어도 한 10,000불씩 정도를 주고 있어요. 사이닝온 보너스 같은 걸로. 그래서 1,000만 원씩 주고 이제 고용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 인력난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고, 나중에 이 시장이 좀 더 스테이블해지면 그때 사람을 고용하면서 천천히 키워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로는 현재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안 좋고, 그러면 이 매출이 이 동력이 좀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신생 회사고 밸류에이션은 높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놀라지도 않고 있지만, 네. 하여튼 젤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뭐 두려움도 있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반영했고, 거기에다가 스탑로스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코인베이스였나? 비트코인도 어떤 사람이 이제 쉐어 덤핑이라고 했죠. 쉐어 덤핑이라고 해가지고 한 800만 원인가까지 내려온 적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한 1분 동안. 스톱로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불이 있었는데 내 주식이 100불의 가치가 현재 주가가 100불인데 여기에서 90불로 떨어지면 10% 팔고, 80불로 떨어지면 40% 팔고, 뭐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오토메이션이 상당히 많은 시절이다 보니까 이 오토메이션을 인해 가지고 쉐어 덤핑이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저는 질로가 이 현재 지금 가는 방향이 그래도 잘 되고 있고, 매출 이런 거는 봐야 돼요. 제가 이거 질로를 얘기하는 이유는 질로랑 펠로톤이랑 뭐 에어비앤비 이런 데 얘기할 건데, 얘네들은 다 좀 중심으로 보고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주식들이잖아요. 질로는 부동산을 대표하는 주식이고, 펠로톤은 헬스 피트니스를 대표하는, 코로나에서 올라오고 있는 인도 헬스 소셜 헬스 마켓이라고 할까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강사 데려오고 하는 것도 좀 대표 주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속 keep an eye out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젤로의 업데이트 상황을 좀 공유 드렸습니다. 많이 떨어진 상황이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젤로는 말씀드렸고, 펠로톤은 요즘에 계속 안 좋아요. 펠로톤은 계속 안 좋고, 올해가 거의 뭐 너무 안 좋은 해 같아요.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고, 뭐 어펌이랑도 관련이 많이 돼 있는 회사라고 하지만, 처음에 어펌의 매출이 대부분 펠로톤의 세일즈에서 나왔죠. 작년에 봤을 때. 근데 이제 어펌은 자기가 있는 사업이랑 그리고 또 관계된 비즈니스를 계속 늘려나가는 반면에서, 펠로톤은 지금 뭐 세이프티 이슈가 있었고, 저번에 뭐 트레드밀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계속 이제 아까 말했던 트럭 운전사들이 이제 모자란다는 얘기를 좀 이제 이어가서, 펠로톤도 이제 배송이 계속 안 되고 있고 딜레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프로젝션까지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3분기 리설트가 저 작년 뭐 비교해서는 잘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성장폭이 더뎠고, 그리고 이제 4분기 들어가면 성장이 상당히 더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4분기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크리스마스 시즌을 포함해도 지금 성장이 더딜 거라고 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지. 오히려 이때면 서브스크립션이 늘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데려와서 좀 더 시장이 더 좋지 않을까? 작년이 너무 잘 나왔나? 근데 그래도 전 분기 대비해가지고 좀 상승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게 아마 작년 12월에 좀 잘 나와서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지만, 그때는 뭐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프로모션 안 할까? 지금 어, 이, 이 로지스틱이 이제 배송 서비스, 배송이 이제 해주는 거죠. 이런 데서 문제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있나? 그러면 새로운 팩토리 지었는데 왜 이런 거, 뉴욕에서는 오피스 좀 무리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제가 이제 완전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펠로톤이 뉴욕 오피스는 헤드쿼터는 다 지어졌겠구나. 펠로톤이 지금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멤버십이 계속 유지되는 거 보면 멤버십은 잘 되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새로운 멤버를 끌어오기에는 지금 새로운 멤버들이 생각보다 쉽게 안 들어온다라는 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진이 이미 많이 줄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사람을 구해 보려고 프로모션을 계속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위험하고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많이 있는 주식들은 어떤 업사이드가 보여야지 투자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계속 업사이드가 안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55불 때는 너무 싸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지만, 펠로톤이랑 비교할 수 있는 회사들은 예를 들면 노틸러스 같은 회사고, 노틸러스는 전에 봤었는데 얘들도 이제 자전거 같은 거를 이제 중간 판매자 상장은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 판매자 같은 걸 한 회사인데 여기도 요즘에 좀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노틸러스도 전에 봤을 때. 하여튼 이런 주식들이 있으니까 한번 계속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에어비앤비가 또 한 13% 올랐는데 얘네들이 레코드 프로핏이 나왔대요. 레코드 레ቨ뉴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매출이 2.2조 원, 2.2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2.4조 원이라고 해서 2.5조 원인데, 이게 분기 최고치라고 하는데 전분기 전에 최고치가 2019년 3월에 1.65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7조 8조, 한 2조 안 되게 매출이 있었는데, 그러면 코로나 전 시절을 넘어섰다는 거죠. 훨씬 넘어섰고, 그만큼 눈에 찍힐 정도의 성장이 있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확실히 이런 회사들을 보면 CEO의 실력도 좋은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를 보면 이런 저력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 처음에 상당히 고생을 해가지고 뭐 사람들 막 자르고, 에어비앤비 그 가지고 있는 홈 오너들이라고 할까요? 홈 오너들한테도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면서 힘든 시간을 겪어 나갔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잘 회복을 하고 그만큼 이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에어비앤비 활용성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호스피탈리티도 많이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고, 뭐 서비스업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주식은, 물론 트래블에 대해서 얘기는 많지만 이 얘네들은 꼭 그 여행 인텐시브 하진 않아요. 여행 인텐시브랑 비즈니스, 옛날에 이제 항공사 같은 데는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그 비즈니스 트래블에 대해서 의존성이 컸단 말이에요. 미국 항공, 특별히 미국 국내선은. 근데 비즈니스적인 트래블 그 항공이 많은데, 에어비앤비는 그런 게 없어요. 비즈니스적으로 가던가 이제 사적으로 가던가 사람들이 계속 어디 딴데 가서 묵고 싶다는 그런 욕망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에도 에어비앤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특별히 이렇게 좁은 데 집에 좁은 데에 있다가 다른 좁은 데 가서 좀 이제 즐기자. 근데 거기는 이제 밖이 좀 넓은데 그런 데 가서 즐기자, 이런 생각으로 에어비앤비는 상당히 어, 망하, 망하지 않고 계속 여행 트래블 에이전시를 대체하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행사를 대체하는 이 플랫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뭐 당연히 망할 수는 없고 아주 좋은 프로스펙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장성에 대한 차이죠. 얼마나 성장할 수 있고, 그럼 내년은 또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이 거의 한 9천억 원 정도 나와요. 얘네들은 3분기 수익이 9천억 원, 그러니까 아까 2조 했잖아요. 2조 좀 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2조 원 넘게 했는데 수익이 9천억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 거의 30% 수준 떼가니까 상당히 완전 헬티한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 쪽은 여기에서 얘기를 마치고, TPGY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추가해서 말씀드려요. TPGY는 아까 말씀드렸구나. 네. 오늘 영상을 한 몇 번 만들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뉴스를 말씀드리면, 구글이 이제 또 CME라는 데에서 CME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거래소에 1조, CME라고 거래소 관련 회사인데 얘네한테 1조를 투자해가지고 같이 좀 거래소를 이제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이 인프라라고 할까요? 이
저도 저희 CM이라는 거를 정확히 몰라서 하여튼 파이낸셜 서비스 거래소 파이낸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탑4 중에 한 명이고 거래소를 하는데 얘네가 일리노이의 네,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 마켓 시총이 얘네들이 80조네요. 80조 원이네요. 세상에서 가장 World's Most Valuable Exchange Operator. 그러니까 거래소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오퍼레이터가 거래소를 움직여주는 그리고 거래소의 클라우드예요. 거래소의 클라우드인데 얘네들 클라우드에 안 들어있다고 보면 되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구글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구글이 또 최근에 뭐 국방부에서도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AWS 아마존이랑도 싸움하면서 점점 더 이제 국책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국방부 그러니까 밀리터리 디펜스 컨트랙트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저번에 되게 재밌는 게 구글이 저번에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그 내부에서 반발이 많았어요. 내부에서 반발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뭐 이 밀리터리 좀 이게 군사 쪽에 누구를 죽일 수 있는 쪽에 투자 일하고 싶지 않다. 우리 회사는 이쪽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많이 일어나고 많이 잘렸어요. 근데 요번에 CEO가 어떻게 그쪽으로 또 이제 일구어 나갈지도 한번 봐야 되겠고 세상에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글이 AWS 베조스는 좀 물러나갔고 이선으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던 빌 게이츠도 이미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구글은 원래 홀딩 컴퍼니로 있고 밑에 이렇게 파차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CEO로. 근데 이 CEO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 있었다고 할 수 있나? CEO가 헷갈린다. 하여튼 구글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점점 더 힘을 쓰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AWS에 대해서 사람들이 AWS가 마진이 너무 안 남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어있을 때 지금은 한 33%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고 MS가 한 16%를 가지고 있나 클라우드 시장 그리고 구글이 한 6%? 4%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빅3가 싸움을 하면 한 놈이 살아남을 건가 아니면 AWS가 결국에는 그냥 좀 더 마진이 안 남는 게임을 언제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가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AWS가 투자는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스트럭처에서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재미난 뉴스를 말씀드리면 넷플릭스가 게임을 이제 추가한대요. 넷플릭스가 전에 제가 월마트랑 해가지고 월마트였나? 근데 같이 해가지고 IP 사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오징어 게임즈 이거 뭐 피규어 이런 거 파는 예를 들어서 근데 IP 사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고 해가지고 지식재산권이죠. 그래서 디즈니로 말하면 미키마우스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판매한다는 건데 이거를 좀 더 연장선으로 가가지고 애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은 얘네들이 다 롤아웃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아마 안 나와가지고 저도 잠깐 본 것 같긴 저는 애플은 아니니까 저는 본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친구가 보여줬는데 점진적인 롤아웃이어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이제 다 공개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한 명씩 하면서 월드 오브 마우스로 좀 퍼뜨리려는 것기도 하고 리저널 그 리스트릭션도 있을 거고 하니까 언제 볼지는 모르겠지만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게임을 출시했어요. 넷플릭스 안에서 지금 넷플릭스가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그 게임은 아이폰 기반이고 앱스토어에서만 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게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게임들이에요. 네, 이런 게임들이고 이게 심지어 그러니까 넷플릭스 서브스크립션이 있어야지 이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뭐 넷플릭스 게임즈에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아티클에 있는 거 보면 뭐 스퀴드 게임이 있네요. 스퀴드 게임이랑 스트레인저 띵스는 저도 보는데 처음에 정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고 한국 장르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장르랑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넷플릭스가 이제 게임이 나왔구나. 근데 여기에서 이 게임이 나와서 IP 사업에서 진짜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무서우면서 상당히 똑똑한 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주력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밀어나는 역량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IP 사업을 해가지고 IP 사업 얘기는 작년 11월 정도부터 나왔고 2020년 11월 15일 그때부터 IP 얘기가 나왔고 이거를 인해 가지고 계속 이걸 릴레이션십 빌딩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 피규어 같은 것도 나오는 시점이 돼 있고 자체적으로 피규어 같은 걸 나오는 쪽으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도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파생이죠. 파생 상품은 상당히 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하나의 그 IP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부가 서비스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겠다. 부가 서비스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좀 더 컨텐츠를 좋은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컨텐츠를 아예 좋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컨텐츠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은 좀 더 들어올 거고, 그리고 더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클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컨텐츠도 요즘에 좋아지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레드 뭔가 하여튼 그것도 이제 좋은 액터들이 와가지고 넷플릭스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제 또 다시 기대가 되는 시점으로 오고 있고 저는 게임을 한다 그러니까 IP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IP 사업을 제대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광고를 안 한다는 걸 계속 유지하고 있고 요즘에는 광고를 안 한다는 게 진짜 좋은 메리트로 보이고 있죠. 유저 입장에서는 뭐 페이스북이랑 뭐 아직 메타로 티커가 바뀌기는 좀 많이 남았지만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SNS들은 다 마케팅을 사용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광고로 돈을 벌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오히려 광고 때리면서 그 플랫폼 안에는 광고를 안 하고 있으니까 예뻐 보이죠.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그래서 리비언이 이제 또 이제 출시를 이제 IPO를 하는데 밴드가 더 올라갔어요. 거의 한 30%, 20% 올라갔는데 원래 얘네들이 IPO 할 가격의 밴드가 57불에서 62불 사이였어요. 상장할 그 밴드가. 근데 그게 72에서 74불로 올라갔어요. 최근에 이 상장 타이밍을 잘 잡은 거죠.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올라가고 그리고 뭐 루시드도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보면서 우리도 좀 올려야겠다. 시장이 기대를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아마존한테 베킹을 받고 있잖아요, 리비언은. 그래서 리비언도 재미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기 전에 COP라는 거, COP26라는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요건 한지 한 일주 정도 됐고 그리고 한 다음 주 계속 콥이 나올 거예요. 콥이 글로벌 클라이밋 이슈를 태클하는 뭐 유엔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원래 이 콥26이 글래스고우에서 있을 예정이고 그 회담에서 중국이 자기의 입김을 불어넣기 위해서 좀 유럽 리더들을 좀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편으로 뭐 이미션을 지금 직접적으로 줄이고 있다. 뭐 중국이 뭐 철강 생산하는 거 뭐 줄이고 뭐 코어 생산하는 거 줄이고 다 줄이면서 글로벌 하우스 이미션을 좀 줄이면서 여기 콥 딱 와가지고 글래스고에 와서 우리는 다 줄이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오지도 않았어요. 중국이랑 러시아의 정상들은 참여도 안 했기 때문에 바이든한테 욕 먹었죠. 바이든 광고 수법으로 상당히 행복했을 거고 지금 상황은 이제 모든 정상들이 이제 글래스고에 있는 클라이밋 체인지 시위대한테 욕을 먹고 있죠. 거짓말 치지 마라. 너희 아무것도 안 할 건데. 그리고 또 이제 개도국들은 이제 우리 돈 내놔라. 우리도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냐. 왜냐면 우리는 너희들은 이미 주위에서 계속 공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요즘. 하여튼 너무 노이즈가 심해요. 컴플레인 하고 싶은데. 네, 하여튼 이 정도 이런 좀 재미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라이브로 나오고 있어요. 한 10시, 11시 스카이 유튜브에서 콥26 쳐가지고 보시면 스카이 뉴스인가? 하여튼 나오기 때문에 물론 영어로 돼 있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상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또 말투가 어떤지 뭐 이런 걸 보기 그리고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정상들이어서 표정으로 다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콥26예요. 왜냐면 콥26는 한국에서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만 영어가 쓰이는 걸 보고 상대적으로 내 친구가 나보다 어떻게 발음이 좋냐라는 걸 보는데 결국에는 영어는 글로벌에서 사용하는 거고 어떤 발음이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걸 늘 말씀드려주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정상들이랑 이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도 와가지고 자기가 모국어도 아닌데 영어를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다양한 영어 표현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나도 영어를 잘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내 발음 정도면 충분히 저기에서 저기 쟤보다는 훨씬 좀 좋지 않나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밖에서 데모하는 애들도 나와가지고 영어 하는 거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것도 있고 뭐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영어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도 이제 자기 다이렉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이렉트 나도 얘네들이 얘기할 때 못 알아듣는다 아니면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그러면 본인 발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낫겠지 생각하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는 늘 자신감을 가지시고 콥26 하면서 지금 세계가 더 그린해져야 되는, 더 초록색이 돼야지는 세계니까. 그렇다고 소주, 네. 우리 한번, 세계 1.5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봅시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